팬데믹 공포의 제로금리 극약 처방, 증시 약발 먹힐까? 네, 오늘은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원래대로라면 이번 주 17일과 18일 연준의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틀, 3일가량 남겨놓고 이 회의를 앞당겨서 이 회의를 진행을 했고요. 또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7천억 달러 규모, 우리 돈으로 850조 원 규모의 양적 완화까지 재개를 한다고 밝혔는데요. 자, 기준금리 1% 인하하면서 사실상 이제 미국도 제로 금리의 시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좀 금리를 크게 인하를 하면서 오늘 아시아장도 크게 영향을 받았고 지금 미국 시장도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야신 해설위원님과 먼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예정이 돼 있었잖아요. 금리 네. 이 회의가 예정이 돼 네. 있었는데 그거를 굳이 이렇게 또 이틀, 3일 앞당겨서 이렇게 또 깜짝 그것도 일요일에 이런 이유가 있었을까요? 지금 그만큼 다급하다는 얘기죠. 경기 침체가 예전에 뭐 1987년 그리고 1940년대의 공황 상태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는 뭔가의 금융 쪽에 문제가 생긴 거지만 지금 현재로 보면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 하루하루가 전 세계에 지금 뭐 소상공인부터 시작해서 대기업까지 그 손해가 얼마나 될까요? 수치상으로 거의 계산도 안 될 정도로 1, 4분기, 2, 4분기까지 진행이 된다면 이거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엄청난 경기 침체를 맞이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지난 금요일에 금리 인하 한번 발표했죠. 그리고 부양책 나오면서 급반등이 너무 과하게 나왔다라고 저는 일단 판단을 했고요. 지금 경기 부양책으로 한다고 해서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 뭐 개인들한테 자금 대주는 거 아니거든요. 제로 금리라도 나눠준다면 그거 다 부채로 남는 거고 일단 영업을 못 하는데 빚을 더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빚지란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해서 이 단순한 뭐 1% 아니라 2% 마이너스 금리로 간다 하더라도 지금 너무도 이거는 극약 처방이라기보다는 경기를 부양하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저는 일단 판단을 합니다. 해서 바이러스 지금 백신 개발까지 제가 들은 얘기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뭐 개발하고 하는 데는 최소한 1년 이상 소요된다라고 본다면 올해 2020년도는 정말 전 세계의 대공황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까지도 참고하셔야 되고요. 지금 많이 내려왔다. 특히 주식 하시는 분들 제가 2, 3주 전부터 주식 절대 사지 마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왜 근래에 최근에 국내 주식 같은 경우 개인만 지금 6조 원, 7조 원 되는 금액의 주식 매수를 계속하고 있어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얼마든지 더 시간적 여유 가지시고 기다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해외 선물, 뭐 국내 선물까지 합쳐서 얼마든지 방향성 가지고도 충분한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보여지기 때문에 금리 인하 단순한 뭐 900조 아니라 2000조를 부양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개인마다 돌아가는 그냥 뭐 나눠주는 돈이라도 미국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소득세에 대한 전면 감면 그렇게 봤을 때 미국 국민 1인당 가져갈 수 있는 돈은 500불밖에 안 됩니다. 그 돈 가지고 무슨 소비를 다시 유발시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절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백신 개발 뭐 한 달 내에 돼서 예방 차원으로 다 나눠질 수 있기 전까지는 일단 하방세 계속 보셔야 되고요. 투자 현금 비중 꼭 많이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 쪽은 얼마든지 전략 대응 가능하시니까 다만 워낙에 변동성이 큰 장세다 보니까 이런 뉴스 하나에 흔들릴 때도 전략적으로 이용만 잘한다면 얼마든지 수익 가능하다 해서 부양책 가지고는 미미하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상황, 지금 야신 해설위원님은 굉장히 더 심각하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공황까지도 올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 일단 지금 상황이 조금 마무리가 되려면 이런 부양책보다는 정말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백신이 개발돼서 좀 안정이 되는 그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아토트레이더와도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우리 야신 해설위원은 이런 부양책이 경기를 부양하기에는 사실 좀 역부족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지금 정말 제로 금리로 돌아갔고요. 양적 완화까지 단행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증시나 경기 부양을 위해서 좀 역부족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좀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일단 오늘도 시행이 됐기 때문에 오늘 좀 주가의 움직임도 봐야 되지만은 네. 현재 지금 이제 이제 기준금리자 인하가 이제 조금 이제 0%대로 좀 떨어져 있는 상태고 이제 양적 완화로 지금 비용이 지금 850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850조 원이 사용된 상태인데 지금 이 정도 이제 금리 인하가 저번 주에 진행이 한번 됐고 긴급 금리 인하가 저번 주에 한번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이번 주에 2, 3일 정도 앞둔 기간대 이후로 또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발생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지금 카드를 쓸 수 있는 건 다 썼다고 봐요. 경기 부양책으로 쓸 수 있는 카드는 어느 정도 쓴 거고 사실상 오늘 그런 결과가 오늘 미장 시작하면서 좀 보이지 않을까 나왔었는데 사실상 아직까지는 근데 조금 신기한 게 좀 차트 뭐 상단 뭐 보게 되면은 이제 나스닥이나 다우나 이제 S&P를 이제 같은 세 종목으로 같이 보게 돼요. 지금 차트를 좀 보시진 않으셔도 되고요. 나스닥이랑 다우랑 이제 S&P를 같이 보게 되는데 현재 나스닥 제외하고는 다우랑 이제 S&P는 이제 하방을 한번 더 찍어놨죠. 저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의 오늘자 캔들의 종가를 좀 저는 항상 보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항상 이제 어느 정도의 보완책을 만들어내고 그걸 시행한 다음에 오늘자 주가장이 어떻게 끝나냐가 저는 사실상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려운 장일수록 사실상 이렇게 대응하려는 것보다는 사실 오늘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관망을 좀 해줘야 되긴 해요. 자리는 있긴 있지만은 네. 그 자리도 어느 정도 한 손절 대비 조금 적게 하고 이제 계약 진입 수도 원래 하던 거에 대해서 한 2분의 1 정도 2개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1개 정도만 하시는 장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아까 이제 해설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신 것처럼 사실상 그렇게 크게 영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상승에 대한 효과가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 다 그러면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와 뭐 양적 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 부양에 대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일단 미국이 3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그러니까 3월 한 달에만 총 1.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비컷 정말 굉장한 수치로 금리 인하를 하면서 한국은행도 오늘 금리를 인하를 했죠. 임시 금통위를 열고 오늘 0.5%포인트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자 이제 뭐 일단 저희는 해외 선물의 신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내 선물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이런 부분도 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우리도 역시 이렇게 금리 인하를 했지만 역시 실물 경제를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우리나라 보세요?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지금 미봉책에 불과하다. 네. 근데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서 가장 위험한 어떤 액션이 뭐냐면요. 그냥 단순하게 시장을 너무 단순하게 보기만 한다는 거죠. 뭐 지금 코스피가 뭐 300포인트가 빠졌어. 이제 저점이야. 뭐 이런 부분으로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보면 외인들은 현물 시장에서 6조 원, 7조 원을 팔고 있는데 네. 그 물량들을 기관도 아닌 개인들이 다 받아내고 있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지금 그 지상 1층이라고 본다면 지상 5층에서부터 지금 지하 1층까지 내려왔다 하더라도 저는 지하 10층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봐요. 지금 한 달, 두 달 지금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얼마든지 추가 하락 가능성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쭉 열어놓고 대응하셔야지만이 그게 살아갈 길입니다. 그래서 꼭 명심해서 들으세요. 내일 시장, 지금 오늘 만약에 다우지수 이렇게 끝나면 내일 우리 시장 또 어떻게 될까요? 많이 내려온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지금 선물지수 300 이상을 찍고 나서 국선 같은 경우에 지금 225포인트까지 빠졌었습니다. 근데 물론 어제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반등을 노려서 저희 225포인트에서 매수해서 거의 20포인트에 가까운 수익도 내기도 했지만 오늘은 반대로
장 시작과 동시에 매도 포지션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면 내일은 개파락 나올 가능성이 거의 90%다. 오늘 다우가 급하게 급반등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우리 시장은 내일 모든 주가를 비롯한 국내 선물 모두 하락을 면키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지금 제가 국선을 켜놓지 않아서 포인트를 정확하게 찝어드릴 수는 없지만 선물 지수로 따지자면 이제 210포인트, 200포인트까지도 열어두셔야 되는 그런 응급 상황이 오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염려가 가장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 금리 인하는 뭐 진짜로 가려운데 이제 손만 갖다 내는 뭐 그런 효과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미국 그리고 유럽장이 지금 너무도 지금 확산이 많이 되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 환자가 너무 2만 명 이상 넘어가고 최소한 지금은 진행 중이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도 미국이지만 우리도 지금 오늘 0.5%포인트 금리를 인하를 한 것이 사실상 더 미미할 것이다. 그 효과가 그냥 미봉책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자, 아토트레이더는 좀 어떻게 보세요? 국산과 같은 경우는요? 네, 국선도 저도 사실상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하고 네. 매매도 가끔씩 이제 진행을 하긴 해요. 그래서 수익적인 부분도 되게 좋긴 좋은데 요새 이제 거의 한 일주일 정도는 국선을 좀 매매 아예 안 하고 있었어요. 네, 요즘에 이제 사실상 이제 뭐 미장이나 이제 오일 또는 그 골드 종목에 대응하는 것 자체가 좀 이제 많이 조금 타이트해졌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제 국선 차트를 대략 일주일 만에 차트를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자 사실 좀 중요한 가격대가 하나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게 조금 보여지거든요. 현재 지금 228.15 라인대, 한 228.00 라인대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가 마감대가 현재 사실상 지금 이제 228.15 라인대 마감이 된다면요. 내일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일단 무조건 한번 열려 있는 자리까지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매수를 크게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한 군데 정도는 있는데 한 201.50 라인대 정도로 돼요. 근데 사실상 근데 지금 저기서 한 27포인트 정도가 더 빠져야 그 자리를 받을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완전하게 지금 매수 형태는 무너졌다고 봐긴 봐요. 아주 중앙선 단 같은 경우에는 아직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현재 조금 받아주던 라인대가 하나 있었죠. 254.73 라인대가 이제 구간단으로 하나 만들어줬었는데 여기죠, 여기 251 라인대. 근데 이게 지금 한 이틀 간격으로 좀 무너져 버렸거든요. 이 가격대가. 이제 국선이 사실상 매수세 회복을 좀 보려면요, 어느 정도 단기 매수 회복에 대한 지금 이격 매수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요즘 지수 종목들이 좀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격이랑 이제 미타락이 되게 빨라요. 네. 호흡 자체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차트를 자기 보시더라도 자, 하락이 나온 시점에서 자, 이격을 불러놨죠. 상승시 이격을 불러놨는데 이게 사실상 이제 캔들하고 이제 이평선 간의 관계를 가격대를 좀 어느 정도 평균선을 맞춰주기 위한 하나의 이격에 대한 움직임인데 네. 이게 지금 너무 짧아요. 제일 좋은 움직임 같은 경우는 이런 이격이죠. 하락을 준 이후에 상승 이격을 좀 펼치다가 다시 한번 하방 움직임이 나오는 건데 요즘 뭐 나스닥이든 좀 이따 S&P랑 나스닥 같이 보실 건데 네. 국선만 보더라도 현재 이격과 재배열, 그리고 이제 역배열에 대한 이제 방향성에 대한 저가 확인 이런 방향성이 너무 두껍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장에서 매수를 보시려면요. 상당히 좀 용기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단기적, 진짜 초단기적의 형태가 아닌 이상은 무조건적으로 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Come on.